때는 1966년 중국. 입법권과 사법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집단 마오쩌둥의 친위대 홍위병의 등장.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 6천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하며 국가 대재난이 벌어진 이후 수많은 중국인들의 공산당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학생들은 공산당의 책임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지만 덩샤오핑이 물러난 이후 새로운 국가 주석인 류샤오치가 공산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이 학생들을 매우 강경하게 탄압했죠. 이때 주석에서 물러난 마오쩌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탄압받던 학생들의 편을 들며 보섭을 시작. 감금되었던 칭화대 학생들을 몸소 찾아가 석방을 시켜주고 자신의 권위로 류샤오치가 파견했던 탄압대까지 철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중국 전역의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마오쩌둥. 그 이후 자신이 말아먹은 대약진 운동의 원인을 자본주의 부르주아 세력들 때문이라 탓을 돌리며 자신의 정적이 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세력을 공격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죠.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은 고스란히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구, 앞뒤 안 가리고 신격하게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마오의 친위대 홍위병이 됩니다. 몇천 년에 달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반공산주의 분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지식인들과 법조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각종 조리돌림과 집단 폭행들을 일삼기 시작했죠. 하다못해 호위병들끼리 마오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한 대규모 파벌 전쟁을 벌입니다. 문화 대혁명의 광기는 함께였던 이웃과 친구들, 함께했던 연인, 제자와 스승, 심지어 부모와 자식마저 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며 고발하게 만들었고, 평범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마저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홍위병들의 활약 덕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된 마오쩌둥. 하지만 자신의 친위대인 홍위병들은 서로 분열하여 파벌 싸움줄도 모자라 마오 주석의 아버지마저 분홍이라고 공격하는 대자보를 붙이기에 이르자 도리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젊은 학생들은 농민에게 배워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수백만이 넘는 홍위병들은 상상하양을 당하며 지시가 있기 전까지 도시로 올라오지 말라는 사실상 토사구팽하기에 이르죠. 집도 없이 난민이나 다름없는 농촌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며 각종 강제 노역과 질병, 인민해방군들의 폭행에 시달렸고 비로소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쓸모없어진 무법자들이자 그토록 마오 주석을 추앙했던 후위병들의 충성의 대가는 인민해방군들로 인해 본인들 또한 타파의 대상이 되었죠. 이들의 사회주의 낙원을 위한 모든 노력은 그저 정치 권력을 위해서만 이용되어 쓰임을 다하자 가차없이 버려질 뿐이었죠.